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연교육의 시작을 열 박성규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강연을 준비한다고 하면 이제 강연을 기획하는 것부터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연단에 올라오는 것까지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오늘 강연은 왜 하는지부터 그리고 올라가서 발표하는 것까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연 기획이라는 것은 사실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저의 강연 경험과 그리고 말하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말을 할 때 어떤 기준점으로 말을 해야 될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 강연은 엄청 지켜야 될 정답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이 자신만의 강연 과정을 만들어갈 때 이 정도는 생각해보자 하고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기획은 저는 6가지 단계로 나눠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스토리텔링에 관한 건데 총 주제부터 자료까지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것을 뭐 주제는 이렇게 정하고요, 글감은 이렇게 하고요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9년 2학기 제가 레뮤제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텐데요. 그래서 레뮤제 신입생으로 들어온 성규가 첫 강연을 준비하면서 했던 고민들을 퀴즈와 함께 풀고 그 결과로 우리 멋진 강연이라는 보물을 찾아 나서는 그런 과정을 밟아볼까 합니다. 2019년도에 성규는 이제 표현의 언어, 시 쓰는 발명가 이야기라는 강연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의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제 19년도 성규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3인칭으로 성규라고 하니까 웃으면 마음이 꺾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년도에 성규가 나와가지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하고 난 후에 후련함? 그런 짜릿함이 너무 좋아. 그래서 강연이 하고 싶어. 너희는 왜 강연이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퀴즈인 여러분들께서는 왜 강연을 하고 싶은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레뮤지안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말하기 연습이 될 것 같아서 강연을 하고 싶어요. 혹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서우니까 그걸 극복하고 싶어서 강연을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강연을 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강연이 왜 하고 싶은지를 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강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것의 가장 최초의 동기가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연을 하고자 할 때 이 이유가 동기부여가 돼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9년도에 성규가 나와서 이상한 문장을 말해 줍니다. 시와 발명 이야기를 통한 자신을 표현하는 창의력 이야기. 이 문장은 강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1번 하면은 1번이 정답인 것 같다 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1번 대본 없고요. 2번 주제가 맞네요. 3번 강연 동기. 네, 한 분 계시네요. 네, 바로 정답은 주제가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성규는 이제 저 주제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이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발명하는 것도 취미고 시 쓰는 것도 취미이기 때문에 이 상반된 두 개를 가지고 창의력을 이야기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주제를 잡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강연을 하고자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주제를 잡아봐야겠죠? 근데 많은 레뮤지안 분들께서 주제 잡는 게 가장 어려워요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피드백을 하거나 이럴 때 꼭 해주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아니면 막 어려운 지식이나 특별한 경험이 없는데 강연을 해도 되나? 혹은 나 진짜 말할 거 없는데 인생 노잼으로 산 거 아니야? 막 이 정도까지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제를 정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주제를 정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무슨 동아리죠? 레뮤제라는 강연 동아리죠.
여기는 강연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평가받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와 경쟁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롯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나만의 이야기, 진짜 사소한 얘기를 하더라도 모두가 귀 기울여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부터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취미 혹은 전공 이야기, 전공 수업을 듣다가 재밌었던 이야기 등등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생각이나 꿈이 바뀔 때마다 이걸 정리하는 방식으로 강연을 하곤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혹은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신나는 것으로 주제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레뮤즈에서 강연을 하니까요. 다시 성규가 나와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모든 것이 창의력이며 작은 시도라도 좋으니 자신을 표현해보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문장은 누구를 위한 말일까요? 자, 1번 자신을 위한 말이다. 1번이 엄청 많네요. 2번 큐레를 위한 말이다. 큐레는 손 들어도 되지 않나요? 3번 청중을 위한 말이다. 오, 3번이 조금 적네요. 정답은 2번은 사실 복수 정답이었습니다. 나와 청중을 위한 이야기예요. 이때 성규는 자기가 생각하는 발명과 그리고 시라는 것의 공통점을 통해서 나만의 창의력을 정리하고 그것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표현을 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의력이래 메시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다시 왜 이 주제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뭐 그냥 내가 스스로 하고 싶으니까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얻어가고자 하는 것 혹은 그 사람에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 그 이유 자체가 우리는 메시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강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고, 이어서 강연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강연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메시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번엔 성규가 되게 이상한 시 같은 사진이랑 요즘 이거 발명같이 생긴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되게 골똘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를 쓸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자, 이때 성규는 무엇을 위해서 고민을 할까요? 자, 1번 대본이다. 조용하네요. 2명. 2번 글감이다. 글감이 많네요. 3번 PPT다. 네, 여기서의 정답은 글감이었습니다. 글감은 그 전에 여기 성규는 이제 수많은 발명이나 시 중에서도 내가 어떨 때 이것을 표현하고 나만의 창의성을 보여주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누어서 강연을 구성했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글감은 우리가 어떤 주제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라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찾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2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과 로직트리.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강연 준비하면서 저 처음 들어봤고요. 뭔 소린지 몰라서 저만의 언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감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있다면은 글로 다 써보세요. 근데 쓰다 보니까 얘는 주제랑 관련 없는데? 싶은 것도 그냥 생각났다면 같이 써보세요. 그렇게 여러 가지 써보면은 진짜 형식 상관없어요.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 발명에 관해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써놓은 건데 이렇게 막 써도 좋으니까 일단 써보세요. 이렇게 써봤을 때 좋은 점 중 하나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가진 무기가 한눈에 보여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강연을 하기 위해서 주제를 그리고 메시지를 청중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딱 한눈에 보이니까 쉽게 정리도 되고, 쓰다 보면은 줄줄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이템이 좀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나의
강연이 풍부해지고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쓴 것들을 나만의 기준을 통해서 한번 묶어보고 나눠보고 연결해보고 다양하게 이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글감의 같은 특성들, 예를 들면은 뭐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 아니면 제조된다, 아니면은 뭐 시계열성이 있다 등 글감의 특성들을 보고 그 특성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테마를 잡을 겁니다. 테마를 잡지 않고 단순하게 강연을 하면은 청중들이 쉽게 지루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보통 하는 게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강연 내용을 나열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 자신만의 테마를 잡아가지고 하면은 청중들이 조금 더 집중력 있게 그리고 내용이 개연성 있게 진행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강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이 강연 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교육만 한다 치면은 제가 딱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박성규입니다. 네, 어디 대표고요. 그리고 강연은 뭐고요. 목적은 뭐고요. 그리고 종류는 이런 거 있네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보다 사실 어떤 하나의 예시를 완성해가면서 우리 같이 보물찾기 퀴즈를 풀어보자 이런 형식을 가져가면 훨씬 더 재밌어 보일 수도 있고 개연성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집중이 좀 더 잘 되겠죠. 이야,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성규가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시간을 제가 정확히 아까까지는 2초 드렸는데 지금은 7초를 드릴게요. 여기는 A, B, C, D, E까지를 어떤 순서로 배열을 해야지 이야기가 맞을까? 성규는 어떻게 강연을 구성했을까? 한번 7초 동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사실 생각할 시간을 드리려는 건 아니었고요.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기소개를 총 3번을 해요. 동아리 동기로서, 창업 프로젝트 대표로서, 그리고 시계점을 하는 시인으로서.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오늘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라는 이상한 말을 던진대요. 그리고 시와 발명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발명과 시를 쓰는 시점, 언제 하는지를 소개하면서 각 시점에 예시를 들어줘요. 그 다음에는 자신이 쓴 시와 발명의 특징을 제시하고 이를 창의력이라는 키워드로 묶어서 나만의 창의력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창의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나의 창의력과 비교해요. 그 다음에 자신을 표현하는 자신만의 창의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모든 것이 창의력이며 작은 것이라도 표현해봐라. 그리고 내가 처음에 바꾸려고 했던 세상이 지금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세상인지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이상한 얘기하면서 자기소개도 3번 하면서 어그로 끌고 이렇게 내용 쭉 말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떡밥까지 회수하는, 저는 이 순서가 꽤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그것을 흐름 혹은 구성이라고 부르면서 오프닝부터 서론, 본론, 결론, 엔딩까지를 이렇게 내용 구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프닝부터 서론, 본론, 결론, 엔딩, 근데 이것은 사실 저 뭔 말인지 사실 까먹었네요. 네, 이어서 넘어가 보면은 저 흐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프닝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강연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곳입니다. 먼저 오프닝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인사하고 자기소개하고 강연 소개하고 혹은 흥미로운 내용을 줌으로써 이렇게 관심을 끕니다. 그 다음에는 떡밥이나 메시지 제시하고 생각해볼 내용 등 다양한 장치를 활용할 수 있어요. 오프닝의 목적은 청중이 관심을 가지고 강연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려주어서 이 강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론으로 넘어갔더니 서론은 이제 우리가 아까 찾은 글감을 이야기해주는 곳이에요. 나의 경험, 지식을 가능한 개연성 있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줍니다. 한마디로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전달이 돼야겠죠. 내용을 전달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프닝으로 집중력이 좀 올라갔으니까 이 집중력을 이어서 사람들이 들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론은 이제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서론을 분석하거나 대조하고 비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유도해가는 곳이에요. 이렇게 글감을 정리하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조그맣게 드러내 보여주는 첫 부분입니다. 이때는 이제 결론과 엔딩을 위해서 원급 조절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결론은 이제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본론에서 이제 메시지를 조그맣게 열어봤으니까 내 메시지는 이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강연의 목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엔딩을 위해서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이렇게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엔딩은 강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연사자가 가장 멋있어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프닝에서 막 떡밥을 뿌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질문을 했던 것들에 대한 장치를 회수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내 메시지를 청중이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강조하고 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멋있게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장 완성도 있는 강연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서론, 본론, 결론을 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이런 구성 자체는 연사자의 특성, 주제 특성, 강연의 방식에 따라 매우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경우에는 지금 제가 묶어드린 것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성규가 다시 나왔는데 이번에는 표정이 어째 좀 힘들어 보이죠? 네, 알고 보니까 대본을 완성해 왔대요. 여기서 완성된 대본은 어떤 것일까요? 자, 1번 선 읍네요. 2번 선, 자, 3번 선, 오, 3번이 있네요. 네. 네, 완성된 대본은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본 성규는 한 공간 안에 자기가 할 말과 그리고 PPT 자료까지 넣은 것을 완성된 대본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증과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머릿속으로는 그냥 생각해봤을 때 아니면 키워드만 정리해봤을 때는 내 강연 괜찮은데? 할만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말해보고 글로 써보면은 막히기도 하고 글이 잘 안 써지고 어색한데? 라고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검증하고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말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자유 형식으로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말한 내용들을 구어체 그대로 글로 적어보세요. 진짜 아무 형식 상관없이 목차만 써도 되고 줄글로 쫙 써도 되고 내용별로 묶어서 써도 돼도 좋으니까 글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해보고 글로 표현해보고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굉장히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냥 썼던 것들이 내 입에 가장 익숙한 언어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섬세한 표현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완성된 글을 이렇게 부분 나누어서 오프닝, 엔딩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되고 문단 나누어서 PPT를 만들어주면은 하나의 대본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로 하나의 자료만 가지고 저희는 강연을 연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자료는 나의 강연을 꿰뚫는 자료이기 때문에 컨텐츠 팀한테 보낸다든가 하면은 가장 피드백을 할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저랑 같이 강연의 기획 과정을 살펴봤어요. 처음에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자료를 제작하는 것까지.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그리고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 아니면 새롭게 알게 되는 지식, 경험 이런 게 먼저 있어서 글감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메시지를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살다 보니까 나 이런 얘기 해볼까? 메시지가 정해지고 주제가 정해지고 글감이 정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순서든 상관없으니 이 6가지 단계를 거친다면은
아마도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말하기에 관해서는 괜찮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퀴즈를 풀고 제가 아니죠. 19년도에 성규와 함께 퀴즈를 풀고 여러분들은 강연이라는 보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 보물을 사용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 가지기예요. 우리가 강연을 주제를 기획하고 그리고 연단에 설 때까지 이 강연의 주인은 누구예요? 저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으로 부족하든 아니면 내용이 부족하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그 자체가 성공한 강연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타인이랑 비교해서 배울점을 배우지 말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랑 다르니까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뒤에 이제 강연을 맡아주실 이치현 연사자님 이제 막 되게 신나고 밝게 막 이렇게 강연하잖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조금 명확하게 전달하는 스타일도 저에게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 아무리 좋은 표현이 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랑 안 맞으면은 그게 이 강연에 필요할까요? 만약에 세계 특산물 축제가 있어요. 막 필리핀 망고, 나주배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라인업 괜찮겠죠. 근데 이거 그대로 해서 대한민국 신토부리 특산물 축제 했는데 갑자기 필리핀 망고가 껴있어요. 그럼 필리핀 망고가 얼마나 좋든 간에 얼마나 퀄리티가 좋든 간에 저거는 저기 있어도 되나요? 안 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표현을 충분히 절제하고 글감을 충분히 절제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강연의 목적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대본을 외우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는 개인의 스타일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저는 외우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강연을 외우고 대본을 외우고 100% 똑같이 하려고 하면 이제 문장 하나 아니면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하면 이제 당황을 하게 되고 당황을 하면 점점 긴장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원래는 잘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계속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말을 해보고 글을 씀으로써 나만의 대본, 나에게 익숙한 말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유가 처음에 대본을 읽으면서 연습해보고 키워드만 정리해보면서 연습해보고 마지막 자료만 보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미 자료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 기억이 안 나더라도 나는 그 내용을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꼭 정확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만 딱 외워서 강연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저와 강연을 같이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시간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이제 제가 한 말하기 방식은 설득의 과정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소개의 과정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말하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만의 말하기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교육은 레뮤제라는 활동에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뮤제는 자신만의 말하기 방식을 찾아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응원할 것이고 그리고 도와줄 것이에요. 여러분들 곁에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레뮤제 양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강연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